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토러스 투자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 FOMC 회의 이야기로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 텐데 일단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연내에 시행이 되던 혹은 연초에 내년에 시행이 되던 어느 정도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오랜 전부터 지금 알려진 재료고요. 예. 사실 이미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이제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봤을 때 12월에 하든 1월에 하든 사실 그 시기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요. 이제는 정책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이제 시행을 함으로써 완화된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면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시장이 한편으로는 좀 그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두려움을 줬던 부분들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래도 언제쯤 이 테이퍼링이 시행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지금 최근에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한 2, 3일 전에 조사한 걸 보면은 지금 12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12월 달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11월 비농 고용 지표가 최근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걸 토대로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받아들이는 약간 좀 빠르다. 좀 더 많은 경제 지표와 어떤 정보들 수집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간 12월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연준 정책 의원들도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사실 문구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연준은 시장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성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걸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이전에 회의 이전 10월 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문구 변화 없이 지금 변화가 없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는 것은 약간 시장에 이 매파적인 상황에 상당히 강해졌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12월은 좀 어렵다 보고요. 역시 1월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성명서에 그간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거기에다가 경제지표 일단 개선은 되고 있지만 테이퍼링이 시행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에 따라서 1월 정도를 예상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은 일단 12월에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변동성은 계속해서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1월 가능성이 높은 걸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1월 정도 되면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진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럼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 위원들도 긍정적인 인식을 좀 가져가지 않겠냐 그런 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년에는 연준 위원들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현재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성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 이제 교체되는 연준위원들 매파 성향이 상당히 3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1월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어떤 테이퍼링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 시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동안 우려했던 어떤 불확실한 부분이 좀 제거된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 이 테이퍼링에 따라서 금리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떤 이 미국 주식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사실 조금 미쳤고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미국 금리 상승의 변동이 사실 좀 제한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그러면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배경, 즉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실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사실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금리의 변동성도 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러한 저금리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테이퍼링이 들어가면 이제 테이퍼링 언제 끝날 것인가,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될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2015년 10월입니다.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과연 금리는 어떻게 될 건가가 예. 포커스인데요. 현재 지금 연준 의원들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테이퍼링을 종료한 이후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저금리를 가져갈 거다라는 뉘앙스가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에반스 룰이라 하죠. 포워드 가이던스가 지금 실업률 6.5% 현재는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봤을 때는 테이퍼링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 앞으로도 저금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미국 그 금리 부분은 상당히 좀 안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 금리가 올해 나타났던 그런 빠른 급등이라든가 변동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좀 긍정적인 재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구 전략의 기준이 되는 실업률의 기준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역시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 계속해서 좀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경기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고 최근 경제 지표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실업률 절대적인 레벨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가계라든가 이 경제 주체 어떤 그 경제 심리 지표들을 보면은 과거에 미국 경제가 정상적이었던 수준보다는 여전히 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경기 부양적인 스트레스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어떤 변경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한 6% 네. 정도로 될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에반스 루처럼 뭐 어떤 어떤 명확한 6.5%라는 그런 수치를 제공하기보다는요. 예. 그 수치보다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확한 수치보다는 어떤 그 정책 기조의 스탠스를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반 여건을 더 강조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에반스 룰에서 그 제시했던 명확한 룰의 실업률 수치는 사실 좀 실종될 수 있는 예. 좀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 좀 바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할 것이 환율인데요. 지금은 예. 또 국가별로 좀 환율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테이퍼링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그 올해 환율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간 소폭의 강세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이런 자원 국가들 역시 이 상품 가격 약세로 인해서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였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터키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 이 펀더멘털 취약한 신흥국이라든가 그에 준한 신흥국 모두 달러에 대해서 약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외환 시장은 미국의 어떤 그런 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었거든요. 사실 내년에도 그러한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전후로 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고요. 그럼 미국 국제금리가 하반기 후반에 좀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초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테이퍼링이 단행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예. 그에 따라서 미국 금리가 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달러의 약세 국면이 좀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국면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 국면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 장기적으로 보자면 달러 강세 국면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테이퍼링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들에 주목을 해야 할 때다라고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이슈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또 경기 모멘텀
점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사실 시장에서는 이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은 예.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시장은 미국 금리 급등하고 달러에 대한 두려움으로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이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근데 테이퍼링이 단행되면서 미국 금리가 안정이 됐을 경우는 역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경제가 좋아지는 거에 의미를 두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들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좋아질 건가. 여기에다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라든가 일본, 선진국 좋아지는 정도, 또 중국이 과연 어떤 경기 모멘텀을 보여줄 거냐에 대한 이런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에 더 시장은 이제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꾸준히 앞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시장의 두려움은 있지만은 순환적인 관점에서 시크릿한 관점에서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어떤 금융시장 여건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너스투자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